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휴일 동안 갑자기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1,400원대 중반이었던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1,300원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겠죠. 시원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환율을 확인해보면요. 최고점 1487원이었고 현재 137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일이라서 네이버는 보이지 않지만 인베스팅닷컴에서는 계속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은 좀 올라가거나 이런 변동성이 큰데요. 고점에서 현재 환율을 계산해보면 7.5%나 하락이 나온 겁니다. 거의 주식처럼 환율이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 휴일 동안 4%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온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그동안 상승한 이유부터 보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GDP 성장률이 꽤 많이 낮아졌죠. 미국보다 성장이 더딘 한국의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상승의 이유가 하나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7% 넘는 환율이 내려가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닌데요. 휴일에 추가 하락이 발생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만 때문인데요. 대만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원화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달러가 최근에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대만 보험사가 뭔데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보험사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죠. 워런 버핏도 보험사 현금으로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만의 생명보험사는 대만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미국 채권을 많이 매수한 겁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1.7조 달러나 되는데요. 그런데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달러로 받지 않죠. 대만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대만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걸로 보이자 환율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즉 비싸게 환전했는데 대만 돈으로 바꾸려니까 손해보게 생긴 거죠. 달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하락할까봐 계속 대만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유통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1.7조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만 달러와 함께 움직이는 아시아 화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원화가 유동성이 좋아서 원화 매수를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원화 수요가 증가하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대만의 생명보험사 사태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연속적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과거처럼 단기적인 해프닝이면요. 우상향하는 원달러 환율에서 잠시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길게 보면 단기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일 당장 환율이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환율은 더 높게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지금 환전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일시적인 환율 하락이라면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계좌를 활용하면 나스닥 100, S&P 500을 매수하면 되고요.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휴일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환율이랑 주가가 모두 반영되게 되겠죠. 표시는 원하지만 환율이 낮기 때문에 매수하면 그만큼 나중에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상품은 환율이 높을 때 방어해주지만 낮을 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지수도 좋지만 성장과 배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현재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면 환율까지 내려갔으니까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환율 하락 시 배당 투자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배당 투자는 꽤 매력적인데요. 세 가지의 경우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주가, 배당을 함께 놓고 보면요. 환율은 현재 고점에서 7.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가를 보면 성장주는 대부분 관세 발표 이전으로 돌아왔는데요. 가치주는 아직 회복이 덜 된 모습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률 또한 높아진 상태죠.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요. 환율이 현재 고점에서 7.5% 빠졌고 주가는 10% 정도 조정받아서
배당률이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원래로 주가랑 환율이 회복이 되면 시세 차익은 19.3%가 발생이 됩니다. 10% 빠지면은 11% 올라와야 그 본전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하락보다 상승폭이 더 크게 작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률을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면 5%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4%대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 때 배당주 투자는 매력적이고 주가 하락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는 총 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평균 배당률보다 높은 기업을 체크해보면 30개가 되는데요. 즉 왕족주 중에서 64%가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럴 때 배당주의 비중을 늘리는데요. 당연히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성장주를 매수했습니다. 각자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하려면 멘탈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왕족주 투자의 매력을 말씀드려 볼게요. 배당 왕족주 중에 에브비랑 로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둘 다 배당금으로 100만원씩 받았다면요. 현재 배당금 증가를 보면 각각 307만원, 441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0년 동안 투자금을 늘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만 했는데도 이렇게 배당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의 힘인 거죠. 추가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면요. 배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당금이 381만원이랑 502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처음 100만원의 배당금을 만들고 10년을 굴리면 우리의 노후는 준비되게 됩니다. 왕족주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기 때문에요. 중간에 배당 컷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주 투자는 시간 복리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내려오고 가치주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는데요. 배당 왕족주 47개의 기업을 하나씩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4개 캐시카우가 되어줄 기업이 어딘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드려 볼 테니까요.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는 유틸리티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의 상수도와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70%가 상수도 및 폐수 처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전기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70년째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죠. 현재 배당률은 2.33%고요.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은 8.95%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군기지 수처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유틸리티 기업보다 성장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보는 산업용 장비, 펌프,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는 미국의 중견 제조기업입니다. 에너지, 식음료, 전자, 운송 등 폭넓은 분야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보는 M&A를 통해서 꾸준히 신사업을 추가해 왔는데요. 소프트웨어랑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 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실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내추럴 홀딩은 오리건과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일반 가정이랑 기업체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서 탄소 배출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덕분에 실적도 비교적 꾸준한 편인데요. 68년째 배당을 늘려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4.54%로 높은 편이고요. 배당 성장률은 0.52%로 물가 성장률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에 강한 방어력을 가진 유틸리티 업종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뉴인 파츠는 자동차 및 산업용 부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 나파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는 오래될수록 부품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제뉴인 파츠는 꾸준히 수익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강범위한 유통망이랑 물류 시스템 덕분에 경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68년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켜 왔고요. 현재 배당률은 3.44%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5.54%로 배당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편이죠. 고정적인 수요랑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갖춘 제뉴인 파츠입니다.
P&G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을 만드는 생활용품 대표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를 보면요. 펜틴, 질레트, 오랄비, 다우니, 타이드 등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만큼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을 보면요. 위생, 세제, 미용, 구강 등 필수품에 집중되어 있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고르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외부 충격에 강하고요. 꾸준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별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원가가 올라가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파커 한니피는 산업자동화, 모션 제어, 유압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제조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에서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부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공, 건설,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속해 있지만요. 고객층이 워낙 넓고 제품의 대체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부품이 많아서 수익성이 높은 편이고요. 현금 흐름도 꽤 좋은 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력 기반으로 고정 고객층이 탄탄합니다. 에머슨은 산업 자동화와 공정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기술 기업인데요. 석유화학, 발전소, 식음료 제약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센서, 제어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동화에 집중하면서 산업이나 인공지능, IoT 솔루션 사업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높은 진입장벽과 반복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이 높은 편인데요. 고객과 장기 계약도 많아서 미래 예측이 쉬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파이낸셜은 미국 중소기업이랑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상업용 보험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계 특성상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이후에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 보험업의 특유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오랄케어 분야에서 전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소비재 기업입니다. 치약, 칫솔, 비누, 샴푸 같은 제품이 주력인데요. 콜게이트 브랜드 치약은 전세계에서 매일 수억 명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소비재 특성 덕분에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전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신흥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큰 편이고요. 프리미엄 제품 출시랑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브랜드 파워 모두 갖춘 믿음직한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분사 이후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는 타이레놀, 존슨즈 베이비로션, 바셀린 상품은 캔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약이랑 의료기기 분야에서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시켰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죠. 62년째 배당금을 계속 늘려오고 있고 현재 배당률은 3.33%입니다. 의료와 건강은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존슨앤존슨은 장기적으로도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겸비한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글로벌 음료회사입니다.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대표 브랜드로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파워에이드, 미니네이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음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제품들이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랑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경기 불황기에도 꾸준히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코카콜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실적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마진도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브랜드 경쟁력이랑 실적 안정성까지 갖춘 대표적인 장기 보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로우스는 미국에서 홈디포 다음으로 큰 주택개량 소매업체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수요랑 DIY 트렌드에 힘입어서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DIY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스는 실적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로우스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 비중도 확대하고 있어서 전통 소매업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2년째 배당금을 늘려왔고 현재 배당률은 2.02%입니다. 배당률이 낮지만 배당 성장률이 엄청나죠. 16.39%나 됩니다. 배당보다 성장에 맞춰진 로우스입니다.
랭커스터 콜로니는 드레싱, 소스, 냉동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는 미국의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요. 마리제인 뉴욕 브랜드, 마리스 칼렌더 소스 등이 있고요. 가정 간편식 수요 확대에 맞춰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가정 식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식품 기업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랭커스터 콜로니는 61년째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고요. 현재 배당률은 2.33%입니다.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노도스는 산업용 접착 시스템이랑 정밀 분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기술력이랑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 사업 구조 덕분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당 역시 60년째 끊이지 않고 늘려왔고 현재 배당률은 1.62%로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일리노이 툴윅스는 산업 장비, 자동차 부품, 용접 제품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8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7개 핵심 산업군에 걸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만의 8대2 전략으로 고수익 제품군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60년째 배당을 늘려온 이력에 걸맞게 실적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2.48%고요. 제조업 기반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강점인 기업입니다. 파머스 앤 머천트 뱅커프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입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이 특징인 기업인데요. 대출과 예금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역 내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대출 정책이랑 견고한 자본 비율 덕분에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앤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팸으로 유명한 미국 식품 기업입니다. 단순한 통조림에서 벗어나서 고급 단백질 식품, 가공육, 건강식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죠. 59년째 배당을 늘려온 기업으로서 매출 변동성이 적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비교적 잘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3.96%고요. 소비재 중심의 안정성과 브랜드 파워가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투시롤 인더스트리는 미국 전통 캔디 브랜드를 보유한 제과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는 투시롤, 찰스턴추, 도츠 등이 있는데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가족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적은 소비재 산업 특성 덕분에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모두 아쉬운 기업입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전동공구, 송공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업체입니다. 디얼트, 블랙앤데커 등의 유명한 브랜드를 통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DIY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소매 채널의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 역시 57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시켜 왔고요. 현재 배당률은 5.34%로 과거 평균 배당률이 2.39%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크게 하락해 버렸는데요.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면 반등의 계기가 될 테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페더럴 리얼티는 미국 동부랑 서부 주요 도시의 쇼핑센터 및 산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리츠 기업입니다. 우량 입지의 상권을 선별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쇼핑몰뿐만 아니라 주상복합과 오피스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리츠 기업답게 배당률이 높죠. 4.56%입니다. 무려 56년째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리츠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배당을 늘려왔다는 건 최초일 겁니다. 리얼티 인컴이 그 뒤를 쫓아오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탄탄한 수익 기반과 우량 임차인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SJW그룹은 미국 내 상수도 공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인구 증가 지역의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랑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수도의 안정성 공급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거죠. SJW는 인프라 투자 확대하고 있고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꾸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수익에 반영되고 있고요. 배당도 57년째 늘려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3.04%로 과거 평균보다는 1% 높은 편이고요. 생활 필수재 기반의 꾸준한 수익 흐름이 강점인 기업입니다.
스테파는 계면활성제 폴리머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화학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세제, 샴푸, 화장품, 농약, 산업용 세척제 등 다양한 일상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한 편인데요.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비재 공급 기업으로 경기 변동성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저조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죠. 하지만 배당금을 57년째 늘려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2.81%로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상태고요. 실적이 다시 개선된다면 지금이 기회일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은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상수도 서비스 회사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멕시코, 하와이 등에서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이슈 속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협조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죠.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배당금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 57년째 배당금을 인상해왔고요. 현재 배당률은 2.46%고 배당 성장률은 7.21%입니다. 물이라는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ABM 인더스트리는 건물관리, 청소, 보안,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상업용 빌딩, 병원, 학교, 공항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는데요. 반복 수익 기반의 계약 구조 덕분에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위생관리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업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타겟은 미국을 대표하는 할인 소매업체입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비교하면 작은 기업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 플랫폼을 잘 융합하면서 매출 구조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겟은 직접 찾아가는 쇼핑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한 고객 팬층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의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서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4.6%고 과거 평균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커머스뱅크는 미주리에서 본사를 둔 중형 지역은행입니다.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덕분에 금융위기 때도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고객층은 주로 개인이랑 중소기업이고 이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자산 건전성 관리도 꽤 괜찮고요. 신중한 편이라서 부실 채권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배당을 56년째 증가시켜왔고요. 현재 배당률은 1.75%고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은 5.71%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은행업 중에서도 안정성이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HB 플러 컴퍼니는 접착제와 실런트, 각종 산업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다양한 산업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고객사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아서 매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 변동성에도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고요. 최근에는 포장 산업과 전자부품 시장이 커지면서 HB 플러의 제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고 있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트리아는 말보로 담배 브랜드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 회사입니다. 말보로 한 브랜드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보면 40%가 넘는데요. 그리고 담배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성장이 정체된 산업이긴 하지만 가격 인상이랑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인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6.84%입니다. 배당 왕족주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요. 배당 성장률을 보면요 4%인데요.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SA 세이프티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가스 감지기, 헬멧, 방독면, 산소 마스크 등이 있고요. 주요 고객은 소방관, 건설 근로자, 광산 노동자, 군인 등이 있습니다.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각 산업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제품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MSA는 글로벌 1위 기업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고객의 재구매율도 높은 편이고요. 꾸준히 실적을 쌓아가면서 배당도 성실하게 늘려가는 산업 안전 분야의 대표 기업입니다. 유니버셜은 담배 잎을 글로벌 담배 회사에게 공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보다는 원재료 공급에 집중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은 필립 모리스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같은 대형사입니다.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덕분에 배당도 안정적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5.53%로 왕족주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미국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식당, 호텔, 병원, 학교 등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경기 방어력이 좋은 편인데요. 외식 수요가 줄어든 팬데믹 때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고요. 이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코는 미국 전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고객 주문에 맞춰서 빠르고 정확하게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재고 부담을 줄어들고 높은 품질과 안정된 납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객 충성도도 높고요. 계약 이탈도 적은 편입니다. 블랙힐즈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전기랑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함께 공급하는 듀얼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전력은 여름과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천연가스는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운영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 리스크가 제거되는데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매출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왕족주로서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레인저는 산업용 자재, 안전장비, 유지보수 부품 등을 기업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체입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나사 하나부터 산업용 장비, 전기 부품까지 모두 제공하는 B2B 기업인데요. 고객층은 제조업체, 공공기관, 병원, 에너지기업 등 정말 다양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강점이고요. 이런 공급망 덕분에 고객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반복 주문이 많아서 실적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주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셔널 푸어가스는 천연가스 생산부터 운영, 저장, 유통까지 모두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에너지 기업인데요. 뉴욕과 펜실베니아 지역 중심으로 가스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및 저장 시설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스 유통이라는 필수 인프라 사업이 주력인 만큼 실적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규제산업 특성상 장기 계약이 많아서 수익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가스 생산 부분도 보유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수익성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방어력이 중요한 투자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테넌트는 산업용 바닥 청소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장이나 물류센터, 공공시설 등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도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배당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공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테넌트의 고객 기반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북미와 유럽 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경기 영향을 받긴 하지만요. 고객층이 대부분 기관이나 기업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브비는 글로벌 제약사로서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허가 만료되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었죠. 새로운 블록버스터 약물을 개발하면서 매출 공백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토스 필러 등을 보유한 뷰티 회사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캐나디언 유틸리티는 캐나디아의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고 겨울이 긴 캐나다 지역 특성상 난방용 에너지가 수요가 꾸준한데요. 시장 경쟁력도 제한적입니다. 정부 규제 하에서 공공요금처럼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수익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이면서 고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펩시코는 펩시콜라 외에도 레이즈, 도리토스, 스퀘어 등 다양한 스낵과 음료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입니다. 음료 매출뿐만 아니라 스낵 부분의 매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계절이나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실적이 흔들릴 일이 적고요. 특히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 브랜드가 부진해도 다른 브랜드가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견고한 기업하면 펩시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킴벌리 클라크는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 등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하기스, 스카트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강점은 고정적인 수요층이랑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특히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신흥국 시장에서도 출산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민감한 소비자가 있는데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경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히 증가하는 킴벌리 클라크입니다. 벡톤 디킨스는 주사기, 혈액검사, 수술기구 등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질병검사와 병원 자동화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제조를 넘어서 의료 시스템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담당하는 든든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G 인더스트리는 도료와 특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항공, 산업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서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PPG의 특징은 고객군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자동차, 항공, 조선, 건설, 소비재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위축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성장을 보완할 수 있어서 실적이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성 도료와 고효율 코팅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단장비, 의료기기, 영양식품, 제약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관리 기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소화 영양식 브랜드 시밀락이랑 고령층을 위한 애쉬어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소비자 건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배당 성장소도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11.16%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먼 러프는 산업용 펌프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상하수도, 농업, 소방, 석유화학,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펌프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 인프라 프로젝트나 긴급 상황용 장비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먼 러프의 강점은 긴 제품 수명과 유지보수 시장인데요. 펌프는 수년간 사용되면서 교체 및 부품 수요가 함께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드는 거죠. 공공기관과 장기 계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도 비교적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들섹스 워터는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수자원 관리랑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는데요. 미국은 상수도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서 수처리에 관련된 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은 자산 기반의 사업이라서 수요 변동성이 적고 규제 기반의 요금 체계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뉴코는 미국 최대 철강 제조 기업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친환경적이고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서 원가 경쟁력이 강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제조,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철강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체 회복 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기 민감 업종임에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지수사 금융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S&P 500 지수도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죠. 무디스와 함께 세계 2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S&P 글로벌의 가장 큰 장점은 구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금융 데이터와 분석 툴을 기관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변동이나 채권 발행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낮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최대 유통업체로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필수 소비재 대표 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도 빠르게 확장 중에 있습니다. 불황에도 강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 덕분이죠.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고객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식료품, 생필품 비중이 높아서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자체 브랜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탄탄해지고 있는 거죠. 배당보다 안정성과 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자에게 잘 맞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왕족주 47개 기업을 모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보다 배당 기업을 많이 알게 되신 건데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셨나요? 현재 시점에서 배당률 탑5랑 배당 성장률 탑5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 왕족주 탑5를 보면요. 역시 알트리아가 6.84%로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버셜, 스탠리 블랙앤데커순인데요. 미래 전망까지 고려해서 내게 맞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왕족주의 배당 성장률 탑5를 보면요. 1위는 인테리어 기업인 로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6.39%나 되는데요. 대단한 성장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2%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요.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배당 성장률 높은 기업은 나중에 효자가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은 수패의 배당 책에도 담겨 있는데요.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패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